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교실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저의 일상이었죠. 유치원 교사로 일한 지 3년째, 아이들의 순수한 미소와 해맑은 웃음이 저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제가 이 직업을 선택한 것은 어릴 적부터의 꿈이었어요. 돈이 많이 벌리는 직업은 아니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만큼 보람찬 일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겉으로 보기에 평범했지만 나름대로 단단한 울타리를 갖춘 가정이었어요. 아버지는 성실하게 공무원으로 30년 넘게 일하셨고 지역 주민들에게 항상 존경받는 분이셨죠. 어머니는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한정식집을 운영하셨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았어요. 어머니의 한정식집 다오는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어요. 3대째 내려온 비법과 정성으로 차려진 음식은 입소문을 타고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죠. 예약을 하려면 최소 한 달 전에는 연락해야 했고 유명 인사들도 종종 찾는 곳이었습니다. 한 번은 유명 연예인이 방문한 후 SNS에 올린 사진 한 장으로 예약 전화가 폭주한 적도 있었어요. 그 덕분에 우리 가족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남들 모르게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고 제가 대학,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어머니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 동창 모임에서 민준 씨를 만났습니다. 차분하고 지적인 그의 모습에 첫눈에 반했죠. 그는 대기업에 다니는 안정적인 직장인이었고 취미로 클래식 기타를 연주하는 감성적인 면모도 있었어요. 1년 정도 연애를 하면서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갔고 마침내 결혼을 결심했어요. 사실 민준 씨의 집안이 꽤 부유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가 한 번도 그것을 내세우지 않았기에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상견례 날짜를 잡게 되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어머니의 한정식집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일하시는 한정식집인데 음식도 맛있고 분위기도 좋아. 거기서 첫 만남을 가지면 어떨까? 민준 씨는 흔쾌히 동의했고 우리는 기대 반 설렘 반으로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우리 관계의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상견례 당일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성을 들여 준비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묶고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격식을 갖춘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개인실을 예약해 두셨고 가장 좋은 코스 요리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처음 만나는 예비 시부모님께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썼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민준 씨의 가족이 도착했을 때 저는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민준 씨의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이셨고 첫 인상은 조용하고 점잖은 분이었습니다. 반면 그의 어머니는 화려한 보석과 명품 가방으로 치장한 우아한 분위기를 풍기는 여성이었죠. 하지만 첫 인사를 나누는 순간부터 뭔가 불편한 기운이 감지되었어요. 민준 씨의 어머니는 제게 가볍게 목례만 하고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자마자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을 꺼냈죠. 이렇게 만나보니 사진보다 평범하네요. 민준이가 여자친구 생겼다고 해서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가 했더니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했지만 저는 미소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민준 씨에게 많은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요? 우리 아들이 당신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유치원 교사라고 했죠? 월급이 얼마나 되나요? 우리 민준이가 얼마나 버는지 알고는 있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최대한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유치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많지 않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큰 행복이에요. 그녀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행복? 그런 건 배고프지 않을 때나 하는 소리죠. 결혼은 현실이에요. 그런 생각은 그만두세요.
유치원 교사 월급으로는 우리 민준이 정장 하나 사주기도 버거울 텐데. 여기 음식이 그렇게 맛있다며? 메뉴를 봐도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는데. 민준 씨는 어머니의 태도에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정말 유명한 곳이에요. 맛도 좋고. 얘기는 들었는데 그쪽 엄마가 여기서 일하신다고? 나 참. 이건 뭐 레벨이 맞아야지. 순간 식탁 위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처럼 제 자존심을 베어나갔어요. 첫 코스 요리가 나오자 그녀는 음식을 한 입 먹어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뭐예요? 간이 너무 세네요. 이런 걸 고급 요리라고 내놓는 건가요? 저는 천천히 심호흡을 하며 참았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준비한 음식을 그렇게 깎아내리는 모습이 너무 가슴 아팠지만 상황을 악화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이 요리는 특별히 발효된 장을 사용해서 깊은 맛을 내는 전통 방식으로 만든 것인데요. 입맛에 안 맞으시면 다른 메뉴로 바꿔드릴게요. 그럴 필요 없어요. 뭐 다 거기서 거기겠지. 아니, 이런 식당에서 일하면 얼마나 벌어요? 진짜 답이 안 나오네. 아빠는 공무원의 엄마는 식당일 하고 유치원 교사? 급이 맞아야지 이건 뭐. 그리고는 민준 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너 정말 여자 보는 눈이 그렇게 없니? 너무나 직설적인 그녀의 말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민준 씨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의 어머니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슨 상견례를 본인이 일하는 식당에서 하자고 하나요? 식당에서 서빙이나 하는 주제에. 그때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너무 심하신 것 같은데요. 민준 씨의 어머니는 어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뭐 틀린 말 한 거예요? 그쪽 이 식당에서 서빙하는 거 맞잖아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침착함을 유지하셨죠. 너무하시네요. 제가 딸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자리인데. 더는 참을 수 없어 한마디 했어요. 죄송하지만 제 가족을 그렇게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저희 엄마께서 정성껏 준비하신 자리인데. 어디 어른 말씀하시는데 감히? 넌 가정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니? 아니, 애초에 이 결혼은 말이 안 돼. 레벨이 어느 정도는 맞아야지. 그 순간 민준 씨의 어머니는 갑자기 화를 참지 못하고 들고 있던 숟가락을 집어던졌습니다. 그것은 제 얼굴에 맞았고 순간적인 충격과 통증에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엄마. 민준 씨가 소리쳤지만 이미 식당은 소란스러워지고 있었어요. 저 애는 너한테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잖아. 이런 애는 우리와 급이 안 맞는다고. 민준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때 직원 한 명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손님들이 불편해하고 계십니다만. 그 직원을 본 순간 민준 씨의 어머니는 얼굴색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연아, 너가 지금 왜 여기 있어? 그렇습니다. 그 직원은 바로 민준 씨의 여동생 서연 씨였어요. 저도 민준 씨도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 지금 유학 가 있어야 할 애가 왜 여기 있는 거야? 민준 씨의 어머니는 거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연 씨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전 요리를 배우고 싶었지만 거기선 정말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3개월 전에 돌아와서 이곳에서 일하면서 진짜 한식을 배우고 있었어요. 한식? 네가 미쳤니? 프랑스 요리를 배우라고 그 비싼 유학을 보냈는데 이런 곳에서 설거지를 한다고? 당장 집에 가자. 이게 무슨 망신이야. 서연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여기서 배우는 게 정말 즐거워요. 여기 사장님이 저한테 많은 걸 가르쳐 주시고. 그때 어머니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서연 씨는 정말 성실하고 재능 있는 분이에요. 3개월 전부터 저희 가게에서 일하겠다고 찾아왔을 때 그 열정이 보였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 가게의 사장입니다. 다온 한정식의 대표 김지영이에요. 민준 씨의 어머니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운 한정식은 서울에만 5개 지점을 운영하는 유명 체인이었으니까요. 유명 셰프들도 인정하는 한식의 대표주자였고 작년에는 미슐랭 가이드에도 소개된 바 있었죠. 뭐라고요? 당신이. 다운이. 네, 제가 사장입니다. 그리고 제 딸이 유치원 교사인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일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족은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은 조용했지만 강력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제 딸의 얼굴에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주시죠. 이런 행동은 어떤 집안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죠. 민준 씨의 어머니는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를 반복하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민준아, 당장 나가자. 민준 씨는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흥분 상태였어요. 네가 어떻게 내 말을 무시해? 내가 너 낳고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식당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민준 씨의 아버지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고 서연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 그는 그저 땅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게 다 무슨. 민준 씨의 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일어섰습니다. 뺨의 상처는 아팠지만 마음의 상처가 더 컸어요. 민준 씨, 미안해요. 하지만 이런 분위기에서는 우리가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한 존중이 없다면 사랑도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민준 씨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의 가족의 모습을 보니 우리의 미래가 어떨지 너무나 분명하게 그려졌거든요. 정말 사랑했어요. 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저는 그런 삶을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민준 씨는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설득할게. 조금만 시간을 줘.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어머니와 행복하게 지내길 바랄게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의 상견례는 최악의 상황으로 끝났고 결국 저는 민준 씨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아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의 사건이 저를 더 큰 불행으로부터 구해준 것 같아요. 가끔은 그가 그립고 아쉬움이 남지만 그의 어머니와 함께하는 삶을 상상하면 지금의 결정이 옳았다고 느껴집니다. 시간이 지나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유치원에서 아이들과 웃고 떠들며 가끔은 어머니의 식당에 들러 맛있는 음식을 즐기죠. 서연 씨는 여전히 그곳에서 일하고 있고 가끔 만나면 어색한 웃음을 교환합니다. 그녀는 민준 씨와 달리 자신의 꿈을 위해 용기 있게 선택했고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길을 걷고 있어요. 어쩌면 그녀에게서 제가 배울 점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지만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이 결국 더 행복하다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돈과 지위가 아닌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진정한 관계의 기반이니까요. 얼마 전 우연히 민준 씨가 다른 여성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여성은 대기업 회장의 딸이라고 하더군요. 아마 그의 어머니는 만족하셨겠죠. 하지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상하게도 슬픔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어요. 저는 이제 제 삶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줄 사람을 만날 때까지 제 일과 가족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은 생각합니다. 그날 민준 씨의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의 식당을 동네 식당이라고 깔봤을 때 나름 폼 잡고 던진 숟가락이 제 얼굴에 정확히 맞았던 그 순간의 아이러니를 어쩌면 그것이 우주가 저에게 보낸 경고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작은 상처가 더 큰 상처를 막아주는 법이니까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